유가기관에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 뭔가를 맡기는 행위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맡기는 대상 중 금전을 맡기는 경우 그 금전을 공탁금이라고 칭합니다. 공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해놓은 사항에 해당할 때만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는 법률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변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담보공탁.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 절차에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주장이 옳은지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 결정을 내려줬으나 본원 소송 결과 채권자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채무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채권자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의 형태로 담보를 공탁소에 맡기게 합니다. 즉, 판결의 결과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결정하거나 취소하는데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3. 해방공탁.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가압류가 될 경우 채무자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기까지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항고라는 절차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가압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결정받은 가압류 금액만큼에 대해서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구 채권 금액만큼 가압류라는 게 목적이었고 해방공탁금이 본안소송의 판결까지 공탁소에 보관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손해볼 여지가 없고 채무자도 우선 가압류를 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4. 형사공탁.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가해자가 생각하는 손해배상금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한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제한을 거부한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이나 허락을 받지 않고 공탁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탁금의 금액 적정 여부는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참조하게 됩니다.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 공탁소는 등기소처럼 독립된 관청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내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형태로 두고 있으며 이를 공탁계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법원장이 지정한 법원 공무원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법원 공무원을 공탁관이라고 부릅니다.